파라과이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이한 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이 나라에는 수많은 미스터리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라과이의 가장 독특한 금지 법률 15번을 중심으로 이 나라 안에 감춰진 신비로움과 기이한 점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결투가 허용되는 법부터 혼자 여행하는 것이 금지된 사례까지 믿으실 수 없겠지만 파라과이는 여러분을 여러 번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15번 결투 허용. 만약 당신이 파라과이에서 두 사람이 총을 들고 서로를 겨누고 있고 그 주위에 보안 요원, 의료진, 그리고 구경꾼들이 모여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절대로 영웅이 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결투 중이며 이것은 파라과이 법률상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파라과이 정부가 결투를 허용하는 이 법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큰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적으로 결투는 갈등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일부 사람들은 법과 정의가 존중받지 않던 야만의 시대로의 퇴보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결투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개인 간의 갈등을 정면으로 그리고 명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결투를 허용함으로써 은밀한 폭력이나 개인적 복수를 줄이고 이러한 갈등을 국가의 감독 아래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투는 오히려 원한을 더 악화시켜 복수 결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파라과이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런 결투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그들을 말리려고 나서지 마세요. 14번 낙태 금지. 파라과이 남성이 어떤 여성과 아이를 갖게 되면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의 100%의 확률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파라과이가 다른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법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파라과이 내에서 특히 청소년 임신율이 높은 현실과 맞물려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교육과 피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낙태 시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며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게 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학업이나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이 정책은 여성의 신체와 삶에 대한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파라과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3번 가상화폐 금지. 당신이 만약 가상화폐 채굴에 참여하고 있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파라과이 방문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당신이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과이는 가상화폐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수용하고 규제하려는 흐름과는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경제 안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견고한 법적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록 가상화폐가 기술 혁신과 발전의 도구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파라과이 정부는 관리되지 않는 상태가 심각한 금융 및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또한 가상화폐 가치의 극심한 변동성과 사기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라과이에서는 가상화폐 사용이 강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당신도 똑같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12번 혼자 여행 금지. 파라과이에 있을 때는 밤에 혼자 외출하는 일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이 아니라 파라과이의 심각한 범죄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과 그 인근에서는 범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록 파라과이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치안 문제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우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범죄로는 절도, 강도, 그리고 무기를 이용한 공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파라과이 당국은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중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밤 시간대에 혼자 이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는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민감한 지역에서 경찰 및 보안 인력을 더욱 집중 배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개인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이 자위 방어 그룹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일부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파라과이에서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과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1번. 부와 빈곤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파라과이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묻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훔쳐갔다며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특히 토지를 포함한 자원의 불균형한 분배는 파라과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꼽힙니다. 전체 토지의 80%가 단 2.5%의 인구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단 161명이 국가부의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소수의 계층이 막대한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파라과이 인구의 대다수, 특히 빈곤층은 어려운 생활 조건 속에서 기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과 자원 분배의 불공정성은 빈곤과 사회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소외된 계층의 분노와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라과이의 빈곤층은 이러한 격차를 초래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단체와 NGO들은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빈곤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위와 다양한 활동을 조직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라과이의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에 관한 대화가 오갈 때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10번. 편안한 수면. 만약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파라과이로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쉽게 잠에 드는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대체로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는 그들의 일상 속 다양한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면 방식입니다.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를 가진 파라과이에서는 점심 식사 후 짧은 낮잠, 즉 시에스타를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시간을 넘어 가족과 식사를 함께하고 친구를 만나며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파라과이 사회의 연대감과 가족 중심 문화를 잘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낮잠 외에도 파라과이 사람들은 대체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 가까운 삶의 방식이자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건강한 삶의 리듬을 반영한 것입니다. 9번. 마약의 나라. 이것이 꼭 낯설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파라과이에서는 매우 위험한 현실입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마약을 해보지 않겠느냐며 말을 걸어온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마약 범죄자들이 매우 쉽게 활동하는 진정한 마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에서 마약 범죄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이며 국제적인 마약 밀매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경이 길고 느슨하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인접 국가들과 쉽게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파라과이를 코카인과 마리화나의 주요 경유지로 만들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마약은 마리화나로 수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에서 마리화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대량의 마리화나는 주로 수요가 높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밀수됩니다. 또한 콜롬비아와 페루 같은 주요 생산국에서 오는 코카인 역시 파라과이를 거쳐 세계 각국으로 운반됩니다. 파라과이의 마약 범죄는 단순한 생산과 운반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약 갱단은 자주 폭력과 부패를 일으키며 법률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조차 이러한 범죄 조직에 의해 뇌물을 받거나 협박을 당하기도 하며 마약 범죄를 통제하고 단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8번.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해군 알고 계셨나요? 파라과이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매우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내륙 해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바다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파라과이 해군은 파라과이 강과 파라나강 같은 주요 하천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해군의 주요 역할은 자국의 하천과 호수에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업 활동을 감시하며 수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주의 활동, 재난구호 및 수상 구조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해군은 임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선박과 어선, 수상 운송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순찰정 수송선, 화물선뿐 아니라 현대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파라과이 해군은 세계의 주요 해군과 같은 규모나 성격은 아니지만 자국 내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해군의 존재는 단순히 국가의 힘을 상징할 뿐 아니라 파라과이가 안보에 있어 얼마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7번. 어디에나 있는 뱀과 피라냐. 파라과이에 가게 된다면 현지 주민 없이 함부로 습지나 침수된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든 악어, 뱀, 피라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과이는 크고 다양한 강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이로 인해 뱀과 피라냐 같은 동물들에게 이상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들 동물의 존재는 단지 생태계의 일부일 뿐 아니라 파라과이의 문화와 민간 전설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뱀은 파라과이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로 열대우림에서부터 사바나, 평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서식합니다. 보아, 만바, 고양이 눈뱀과 같은 독사를 포함해 여러 종류의 뱀이 존재하지만 모든 뱀이 위험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단지 아름다운 야생동물로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피라냐는 날카로운 이빨과 무서운 사냥 습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파라과이의 강과 호수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주로 얕은 강이나 호수에서 떼를 지어 다니며 활발하게 사냥을 합니다. 피라냐는 종종 충격적이고 두려운 이미지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자연 환경 속에서 위협을 느끼거나 물속의 피냄새가 감지될 때만 공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뱀과 피라냐의 존재는 파라과이 특유의 자연 환경을 이루는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어 온 문화와 민간 전설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생물들에 관한 이야기와 전설은 세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파라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외감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6번. 가톨릭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파라과이에 도착하면 그들의 규범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파라과이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의 규범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파라과이 문화와 윤리의 중요한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에는 일요일이나 기념일 같은 중요한 날에 미사에 참석하는 것뿐 아니라 자비, 관용, 연민과 같은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전례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가톨릭적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파라과이처럼 강한 가톨릭 문화를 지닌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범을 따르는 것이 단지 개인의 종교 실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의 연대감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외국인 방문자라 할지라도 파라과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가톨릭 규범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혼혈이라는 표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파라과이 사람들은 외모가 스페인 사람들과 매우 닮았지만 그들을 스페인 사람 같다고 말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파라과이는 매우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로 인구의 약 80%가 토착민인 과라니족과 스페인계의 혼혈입니다. 하지만 민족 정체성과 호칭에 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비록 많은 파라과이 사람들이 혼혈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혼혈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차별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혼혈이라는 용어는 인종적으로 불순하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으며 종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문화유산, 특히 토착 과라니 문화와 스페인 문화의 조화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을 인종적 배경보다는 국적과 문화 정체성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번. 남아메리카의 심장. 브라질이나 칠레가 남아메리카에서 더 눈에 띄는 나라일 수 있지만 파라과이가 이 지역의 심장으로 불린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지리적으로 대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강이 나라의 서쪽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인접 국가들과의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 발전과 무역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라과이의 역사도 이 별명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의 식민 지배 시기를 거쳐 독립과 경제 발전의 시대를 겪었으며 남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인 파라과이 전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파라과이의 역사와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문화적으로 파라과이는 토착민 과라니 문화와 스페인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의 용광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화의 조화는 언어, 예술, 음악, 음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파라과이는 단지 지도 위의 한 지점이 아닌 남아메리카의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심장이라는 별명은 파라과이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나타내며 이웃 국가들 간의 연대와 이해의 정신까지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3번. 파라과이는 이중 언어 국가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반쯤 히스패닉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스페인어를 잘한다는 말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파라과이는 스페인어와 과라니어 두 언어가 모두 공식어로 인정받는 이중 언어 국가입니다. 이는 파라과이의 독특하고도 중요한 특징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는 식민지 시대, 즉 스페인이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던 시기에 파라과이에 전해졌습니다. 이후 행정 관리와 교육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공공생활과 비즈니스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라니어는 스페인 도착 이전부터 파라과이에 살던 토착민 과라니족의 언어입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언어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파라과이인의 문화 정체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과라니어는 일상 대화는 물론 예술, 음악, 민속 문화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언어를 모두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단지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차원을 넘어서 파라과이 사회 내 다양한 민족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파라과이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를 함께 가르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두 언어 모두에 능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2번. 파라과이의 문해율은 미국보다 높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미국이 자주 언급되지만 문해율이 파라과이보다 낮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반대입니다. 파라과이에서는 만 15세 이상 인구의 문해율이 약 95%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86% 수준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파라과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높은 문해율이 곧바로 질 높은 교육이나 깊이 있는 독해력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육 수준, 학업 지속률, 문해 능력의 발달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파라과이는 높은 문해율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발달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인구의 다양성과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문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1번. 세계 최대의 담수 저장량, 바다에 접하지 않고 남아메리카 대륙 한가운데 자리 잡은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양의 담수를 보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과이 강은 이 나라를 가로지르며 막대한 수자원을 공급하는 생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물은 단순히 생물 생태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도 결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파라과이에 무한한 혜택을 안겨줍니다. 물은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강력한 농업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풍력과 수력 발전 시스템의 구축에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수자원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원천으로 파라과이가 지속 가능하고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은 파라과이 정부에게 큰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자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환경 보호와 수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라과이의 금지된 법과 이상한 사실들 15가지.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하고 이 독특한 남미 국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파라과이는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나라로 직접 경험해 볼 만한 흥미로운 요소가 가득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하여 파라과이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